안녕하세요. 컨텐츠 커멘터리의 시크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새 어떤 영상을 자주 보시나요? 롱폼 영상? 숏폼 영상. 아무래도 숏폼이라고 불리우는 1분짜리 영상을 주로 자주 볼 거예요. 저도 그런 영상들을 주로 제작하고 있고요. 저도 요즘에는 긴 영상보다는 짧은 영상을 시간이 날 때마다 계속 보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주로 제작하는 영상도 그런 숏폼 영상이고요. 우리는 요새 영화처럼 몇 시간짜리 영상보다는 1분 내외의 영상들을 주로 볼 거예요. 오늘은 제가 숏폼 영상을 제작하면서 느낀 숏폼 영상을 구성하는 요소와 스토리텔링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먼저 숏폼 영상이 인기를 끌었던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볼게요. 처음에는 틱톡이라는 플랫폼에서 많은 사람들이 짧은 영상을 처음 접했고, 이 짧은 영상이 인기를 끌면서 인스타그램, 릴스, 유튜브 쇼츠와 같이 다른 플랫폼에서도 숏폼 콘텐츠가 대세를 이루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숏폼 영상이 대세를 이룰 수 있게 된 이유는 현대인의 콘텐츠 소비 방식, 패턴 변화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캐나다에서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평균 집중 시간이 2000년에는 12초였다면 2013년에는 8초로 줄어들었다고 해요. 이 수치는 금붕어가 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인 9초보다도 짧은 시간이죠. 이렇게 집중력이 약해진 사람들이 자극적인 콘텐츠에 대량으로 노출되다 보니까 길고 복잡한 영상에 부담을 느낀 현대인들은 짧고 간단한 영상에 자연스럽게 빠져들게 되었죠. 짧아진 시간 덕분에 반복 시청하는 횟수도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우리가 자투리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하철에서 출퇴근할 때 뭘 하시죠? 핸드폰을 보죠. 그리고 친구가 늦어서 잠깐 기다릴 때, 그럴 때도 우리는 숏폼 영상을 주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짧기 때문에 마음속 부담이 내려간 상태이기 때문이죠. 5분, 10분, 길게는 30분 내지의 시간 동안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 특히나 집중력이 흐트러진 현대인들은 그 짧은 시간에 점점 더 농축되고 짧은 영상들을 더 자주 보게 되었죠. 주제가 자주 바뀌다 보니까 더 재미를 느끼고 도파민에 절여진 우리의 뇌는 점점 그런 짧은 영상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가 늦는 그 5분, 10분 동안 30초짜리 영상은 더욱 반복해서 보기 쉬워지죠. 또한 숏폼은 모바일에 최적화되어 있는데요. 우리들의 컨텐츠 소비 행태를 보면 현재는 모바일, 핸드폰으로 그 컨텐츠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과거 대부분의 영상 컨텐츠는 가로형 영상이 대세였지만 모바일로 컨텐츠 소비 환경이 달라지면서 우리는 점점 새로운 포맷에 익숙하게 되었죠. 손으로 들고 볼 때 기기를 회전시킬 필요가 없다 보니까 접근성이 훨씬 높아졌죠. 이렇게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개의 숏폼 영상을 보게 돼요. 어떤 숏폼 영상은 우리를 웃기기도 하고, 어떤 숏폼 영상은 우리를 울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숏폼 영상은 우리를 소름 돋게 만들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게 수십 개, 수백 개의 숏폼 영상이 항상 우리의 마음을 강렬하게 만드는 건 아닙니다. 어떤 영상은 몇 초 만에 스크롤을 내리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영상은 몇 분 동안 시청을 지속하게 만들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스토리텔링입니다. 짧은 영상일수록 이 스토리텔링이 훨씬 더 중요해지죠. 그렇다면 숏폼 영상에서 이 스토리텔링을 더 강렬하게 담는 방법에 대해 오늘 이야기해 볼게요. 숏폼에서 스토리텔링이 어려운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바로 시간이 짧기 때문인데요. 15초 내지 30초, 길게는 3분짜리 영상이지만 이 안에 기승전결을 압축해서 넣는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죠. 영화나 드라마는 수십 분, 길게는 몇 시간 동안 캐릭터를 구축하고 그 안에서 갈등을 만들고 이를 해소시키는 과정이 있지만 숏폼 영상은 시간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 핵심 메시지를 짧은 시간에 모든 걸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의 깊이에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스토리텔링은 특정한 감정이나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이지만 숏폼 영상에서 복잡한 내러티브 구조를 사용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해도를 낮추고 거기까지 보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농후해요. 직관적으로 와닿는 이야기 방식이 필요하고 비주얼과 사운드를 활용하여 이 이목을 확 집중시켜야 해요. 그렇다면 이런 모든 한계를 극복하고 스토리텔링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훅! 3초 안에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시켜야 해요. 많이들 들어보셨죠? 하지만 그렇다면 어떻게 집중시킬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볼게요. 소셜미디어를 마치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시속 110km로 자동차를 달리고 있는데 무언가를 보고 시선을 뺏기고 그걸 다시 돌아오게 만들려면 바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자신에게 엄청 관심 있는 내용이거나 엄청 재미가 있는 내용이어야겠죠. 그 방법은 바로 궁금함을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은 볼 수 있지만 그 뒤의 내용까지 보려면 궁금함을 유지시켜야죠. 이 궁금함을 유지하게 만드는 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해야 할 거는 주제에 몰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첫 문장이나 첫 장면은 시청자들이 이 영상을 왜 봐야 하는지 설득해야 해요. 예를 들어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겪는 시간 관리에 대해 얘기해 볼 건데요. 이 영상을 보게 되면 이 방법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변화할 거예요. 이렇게 시청자가 이 영상이 왜 나한테 중요한지를 알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관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영상을 무조건 보게 될 거예요. 여기에 시청자 비슷한 모습을 보여줘 공감성을 극대화하거나 문제점이나 이점을 보여줘 사람들이 집중을 하게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만든 영상 중 카메라 영상에 대한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은 80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첫 두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동안 재미가 없어서 카메라를 움직이셨다고요? 오늘은 카메라 무빙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어때요? 엄청 심플하죠? 하지만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는지 확 느껴지시죠? 자신이 별 생각 없이 카메라를 움직인 경험을 생각하게 만들어 공감을 하게 하고, 오늘의 주제인 카메라 움직임에 대해 얘기해 주제를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주제를 파악하고 시선을 끌었으면 이제 사람들이 계속 보게 만들어야 되겠죠? 이 단계에서는 하지만, 그러나, 반면에처럼 대조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게 유용한데요. 제가 만든 색보정 영상에서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사실 색보정은 이렇게나 복잡하지만 오늘은 딱 두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여기서 사람들은 색보정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아도 시네마틱한 효과를 낼 수 있구나 라고 인식하면서 그 뒷내용을 궁금하게 만들죠. 이 공식은 어떤 컨텐츠라도 적용할 수 있죠. 부동산 컨텐츠를 봐볼까요? 사람들이 대출을 받을 때 저지르는 큰 세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대출 이자로 1,000만 원을 더 지출하게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높은 금리 때문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이렇게 큰 낭비를 하게 만드는 요인은 땡땡땡입니다. 사람들이 평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사실을 깨부숨으로써 그 뒷내용을 더욱더 궁금하게 만들죠. 그 다음은 셋업과 페이오프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할리우드 영화를 보면 여러 개의 셋업과 페이오프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셋업은 복선으로 관객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도록 정보를 배치하는 과정이고, 페이오프는 여태까지 쌓아온 이 기대감을 해소시키는 과정으로서 강한 인상을 남기게 되죠. 숏폼에서는 짧은 시간에 이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므로 초반에 나오는 셋업과 후반에 나오는 페이오프를 빠르게 연결시켜야 해요. 하나 사례를 들어보자면, 영상 초반에 이 스마트폰을 물에 빠뜨리면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을 던져서 방수가 될까 하는 궁금증을 만들어 이 실험 결과를 보고 싶게 만들죠.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 물에 빠졌지만 완벽하게 작동하는 핸드폰을 보여줌으로써 이 실험 결과가 성공적으로 이끌어졌다라는 기대감을 해소해 시청자들의 마음에 더욱더 오래 남게 되죠. 이때 중요한 것은 셋업과 페이오프가 빠르게 연결될 뿐만 아니라 얼마나 자연스럽게 연결될까도 중요한데요. 스마트폰을 물에 넣는 걸로 이목을 집중시켰는데 갑자기 스마트폰 기능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쉽게 이탈하게 되죠. 그러므로 이 셋업과 페이오프가 얼마나 자연스러우냐가 중요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 페이오프가 신기할수록 또는 사람의 예상을 깰수록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영상과 스토리텔링을 활용하지 않은 영상, 두 가지의 스토리 라인을 저희가 한번 비교해 볼까요? 평범한 출근길을 주제로 한 두 가지 쇼품 영상이 있다고 해봅시다. 스토리텔링이 없는 영상에서는 그저 사람이 일어나서 지하철을 타고 회사에 도착한다, 이런 스토리 라인을 보여주죠. 흔하게 우리가 브이로그에서 하는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만 스토리텔링이 있는 영상에서는 지각 위기, 지하철 연착, 반전 해결처럼 이와 같은 흐름을 만들게 되죠. 첫 번째 영상은 단순한 일상 기록입니다. 우리가 볼 이유가 없죠. 하지만 두 번째 영상은 기승전결이 뚜렷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상을 보면서 재미라는 요소를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내러티브가 쇼폼 영상에 어떻게 인상을 남기게 되는지 이해가 되셨나요? 오늘은 쇼폼 영상에서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여러분의 기억에 남는 스토리텔링이 담긴 쇼폼 영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도 더 재밌는 컨텐츠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